미국 국채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달러화 약세 유도와 채무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마르라고 합의에 실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정은 내용면에서 과거 달러화 평가 절하와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절상을 유도했던 플라자 합의보다 급진적이고 강제성이 짙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마르라고 합의는 미국 내 산업보호 및 무역 적자 축소와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목적의 실현을 위해 첫째 수입품 관세 인상과 둘째 달러화 약세 유도, 그리고 셋째 국채 보유분의 초장기물 교환 등 세 가지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채시장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리조트 이름을 따 붙여진 마르라고 합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스티브 미란이 작년 11월 허드슨 베이 캐피털의 전략가로 재직했을 당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개념입니다. 특히 초장기물 교환 아이디어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졸탄 포자르 전 전략가가 6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미란이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미란이 작년 12월 경제자문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월가가 그의 과거 저술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개념이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마르라고 합의의 내용에서 세 번째가 주목받는 것은 일단 관세 인상이나 달러화 약세 유도 측은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시도됐던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익숙한 측면이 있고 최근 들어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 금리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행정부가 채무부담 경감책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밝히면서입니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시장에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촉각이 곤두세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수단인 초장기물 교환의 내용은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100년 만기에 할인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때 초장기물 채권은 이자도 지급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도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100년 뒤 액면가에 적힌 금액만 찾아가도록 허용한다는 것인데, 대신 관련국에는 달러 유동성이 필요할 때 연준의 초장기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안보를 강화해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초장기물 교환의 목적은 재무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입니다. 교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경감 정도는 달라지겠으나 매년 만기 도래하는 국채분에만 한정할 경우 이자 부담 경감은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비율에 비례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채까지 포함할 경우 모든 기간에 걸쳐 지불해야 했던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의무가 100년 후의 단일 지급으로 대체되므로 더 큰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년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쪽은 후자입니다. 2025회계 연도 재무부가 부담하게 될 국채 이자는 9,52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8% 증가가 예상됩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6회계 연도는 1조 달러를 넘어서고 2035년에는 약 1조 8천억 달러가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만기 도래 예정분까지 교환 대상에 포함시키면 훨씬 큰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장기물로의 교환은 당장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차후의 이자 부담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도래분 상환을 위해 신규 발행해야 하는 국채 물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시장에 유통되는 신규 물량이 감소해 국채 가격 상승과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미국 재무부가 국채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평균 3.337%로 파악됐는데, 이는 2020년 1월의 2.344%에서 대폭 높아진 숫자입니다. 원금 상환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복리 효과에 따라 원금의 실질 가치는 크게 줍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이 2%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오늘의 1달러는 100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할인율로 적용한 실질 가치의 공식에 따라 13.8센트의 구매력만 갖게 됩니다. 원금의 86.2%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탕감되는 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자도 내지 않아도 되고 원금도 상당량 탕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초장기물로의 교환은 행정부 내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져도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채무제 조정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분적인 디폴트로 해석돼 전후 체제 이후 유지돼 온 미국 국채의 무위험 자산 지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돼 가치가 떨어질 것이므로 보유분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협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환이 합의에 이른다 해도 민간 부분에서의 거친 매도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성 국채를 비유통 장기 할인채로 사실상 강제 전환하는 행위는 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압류와 같은 것으로 해석돼
언제든 자신들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보유 주체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41%인 공적 부문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대폭 뛰게 돼 오히려 미국 재무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매도세는 국채 시장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달러와 자산 보유에 더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미국 국채 가치 재평가에 따른 미국 자산 가치의 가격 조정 현상에 의해 미국 매도 현상이 폭넓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 급등과 해외 자본 유출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초장기물 교환의 실현 가능성을 작게 봅니다. 미란 지명자조차도 민간과 해외 투자자 모두 재무부의 보유량을 협정해 일부러 장기화하도록 하는데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공적 부문의 보유분이 초장기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수요보다 민간 부분의 매도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안한 인물 스스로마저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념이 월가의 주목을 끄는 것은 시장금리 인하에 주력하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대폭 축소되든 선택지로만 남든 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급진적인 정책을 먼저 제시한 뒤 양보를 얻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마로라고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관련 웨비나를 개최해 파급 효과를 따져본 비앙코 리서치의 짐 비앙코 전략가는 마로라고 합의에 대해 일종의 개념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엎을 수 있다며 어찌됐든 미란 지명자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리는 구상은 달러 가치, 금리, 부채 부담을 낮추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하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